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일 안과의 이창목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색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인간이 색을 느끼는 색각의 원리와 생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색각 이상은 질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아닌데요. 잘 정리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이 색각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색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넓은 의미의 빛이란 이 모든 전자기파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아주 일부분의 전자기파만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좁은 의미의 빛 혹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색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아마 예술가들이었을 거예요. 한 폭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양한 색채와 조합, 느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과학적인 틀 안에서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뉴턴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빛이라는 게 순수한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뉴턴은 프리즘을 통해서 이 빛이 여러 색의 혼합인 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 이것을 둥글게 연결한 색상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파장이 가장 긴 빨간색과 가장 짧은 보라색이 정반대에 떨어져 있어야지 맞는 것이죠. 하지만 뉴턴은 추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둥글게 연결하였고 이 색상환은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색상환에 명도와 채도 두 가지 속성을 추가하면은 2차원적인 고리가 아니라 속이 꽉 찬 3차원 원통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색을 표기하는 먼셀식 표기법도 이 색상, 명도, 채도 이 세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은 완벽한 과학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색을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둥근 원이 아니라 삐뚤어진 손톱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디스플레이들은 삼각형 모양으로 색을 표현하는데 이 삼각형을 아무리 잘 그린다 하더라도 이 삐뚤어진 손톱 모양의 색역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디스플레이가 나오더라도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색상을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이 색을 느끼는 색각에 대한 연구는 19세기에 이르러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삼색설입니다. 이 창안자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영, 헬름홀츠, 맥스웰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망막에는 막대 모양으로 생긴 간상세포와 원뿔 모양으로 생긴 원추세포 두 종류의 시세포가 있습니다. 간상세포는 어두운 곳에서 약한 빛을 감지하는 세포이고 원추세포는 밝은 빛과 색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세포입니다. 이 원추세포는 다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숏, 미들, 롱이라고 구분을 하거나 해당하는 파장의 색을 따라 블루, 그린, 레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봤던 RGB 케이블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참고로 간상세포는 한 종류밖에 없고 이 간상세포 자체에는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간상세포는 초록색 부분의 파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깜깜한 비상 상황에서는 시력에 있어서 이 간상세포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는데요. 이런 비상구 유도등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간상세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파장이 초록색이기 때문이죠. 이 삼색설에 대해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적색 원추세포로 빨간색, 녹색 원추세포로 초록색을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추세포 자체는 색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각각의 원추세포는 단지 전기신호를 전달할 뿐이고 여러 종류의 원추세포에서 동시에 들어온 신호를 우리 뇌가 분석해야지만 비로소 색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원추세포가 모두 비슷한 정도로 반응을 하면 흰색으로 느끼게 되고 적색 원추세포가 반응을 했는데 다른 원추세포가 반응이 없으면 빨간색, 적색과 녹색 원추세포가 비슷하게 반응을 했는데 청색 원추세포의 반응이 없으면 노란색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파장에 따라 원추세포의 반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세기의 빛이라 하더라도 색깔에 따라서 밝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파장 스펙트럼에서 양쪽 끝으로 갈수록 원추세포의 반응이 약해지기 때문에 보다 어둡게 느껴지는 것이고 중심 부분의 노란색이나 초록색은
상대적으로 보다 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삼색설만으로는 색각에 대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 헤링의 반대색설입니다. 반대색설은 블루, 옐로우, 레드, 그린, 블랙, 화이트의 세 가지 채널이 있고 각 채널에서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 다양한 색각을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삼색설과 반대색설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망막의 원추세포 레벨에서는 삼색설이 관여를 하고 그 후에 신경 전달 과정에서는 반대색설이 관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추세포의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반대색 채널을 거치며 코딩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대색설이 필요한 이유는 삼색설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몇 가지 현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비 효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배경에서 글자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빨간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대비 효과는 블루와 옐로우의 반대색 채널로 설명할 수가 있으며 고흐의 그림에서도 이런 파란색과 노란색의 대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반대색설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잔상효과입니다. 영상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있는 파란색 깃발을 가만히 응시해 주십시오. 일부러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고 10초 이상 멍하게 파란색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흰색으로 바뀌면은 잠시 동안 노란색 잔상이 남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네거티브 애프터 이미지라고 하고 이것 또한 삼색설이 아니라 대비색설이 있어야지만 설명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진한 색상을 볼수록 더 강한 잔상이 남게 되는데 오랜 시간 피를 보다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면 빨간색의 반대 채널인 초록색 잔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수술실이나 수술복에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잔상 효과에 의한 눈의 피로를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수술복에 피가 묻더라도 갈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자극을 덜어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색각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색각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